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제가 이제 책에 있는 얘기와 강의 자료에 있는 얘기도 하지만 없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뭐 저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한테 뭐 복지 역사를 또 배우실 텐데 이 68쪽, 69쪽에 보면은 그 영국의 사회보장법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너무나도 귀가 닳도록 들은 또 베버리지 보고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버리지 보고서도 뭐 이제 물론 중요해요. 69쪽의 맨 아래 문단을 보면은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다 포함을 시켰다. 그 다음에 전 국민이 최소한의 보장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제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사실 이 시기보다는 이제 1960년대 이제 50년대 후반에 나타나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도 끝났고 전쟁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산업이 이렇게 쭉 발전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게 그 강의 자료 51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그 녹색으로 되는 거 날짜를 보세요. 45년, 46년, 48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45년에 광복을 맞이하잖아요. 이게 전쟁 끝나고 나서 다 만든 거예요. 특히나 이제 NHS, 영국이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다치고 온 군인들 있잖아요. 뭐 죽거나 다치고 온 군인들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 누가 돌봐줘요, 그러면은. 당시에 그리고 나이가 어렸던 군인들이 태반이었다고요. 그리고 결혼이 빨라가지고, 결혼해서 출산 또는 결혼해서 이제, 자,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자, 남자가 군대, 이제 전쟁터에 참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다친 거예요. 다쳐서 돌아온 거예요. 누가 해줘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945년도 요 50년도 사이에 요 때가 한 3, 4년 기간에 대한민국은 미 군정 뭐 정치 사회적으로 뭐 맨날 싸우고 그때도 엄청나게 싸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이제 6.25 전쟁이 그때인 거고 미국하고 영국도 이제 경제도 웬만큼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전쟁도 끝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보장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의 아니게 전쟁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게 커요. 제가 보기에는요. 뭐 한두 명 만약에 이랬을 것 같으면 국가에서 신경을 안 쓰죠. 이게 수만 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법을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뭐 베버리지 보고서만 보통 이렇게 부각을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그 주변의 법률들이 무수하게 많이 짧은 시간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그 국민들이 정부를 이제 또 싫어하고 미워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독일의 사회보장법도 마찬가지로 70쪽에 이제 독일은 완전히 0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이제 복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이게 사회복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가 있죠. 동독과 서독으로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그러면 이걸 이 갈라진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사회보장을 또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소련 그에 있는 거고, 한쪽은 이제 연합국에 있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법은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졌었어요. 이제 세계대전 이전에 뭐 바이마르 헌법을 비롯한 상당히 괜찮은 법들이 그 전에 있었어요, 이미.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법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사회보장을 비교적 빨리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 격차를 비롯한 문제가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걸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계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70조까지의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역사를 말하기 전에 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자, 세계 금융 그러니까 대공황 이제 은행 파산하고 다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실업자가 많이 생긴 이 세계 대공황, 세계 1, 2차 대전, 그 다음에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무수히 많은 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5, 60년대, 70년대까지 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다 해준다. 태어나서 쭉 살아가지고 이 사망할 때까지 국가가 다 해준다는 논리를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석유 파동,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석유값이 폭등을 해서, 자, 석유값이 폭등을 해도 정부가 뭐 제 역할을 못해서 정부가 능력이 없다라고 비판을 받을 때, 이제 1980년대 이제 정부가 할 일을 좀 줄이고, 자, 시장 영역을 좀 키우자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제 복지는 그거는 그거고요. 복지는 복지 나름대로 또 그 다이어트를 해요. 야, 이게 뭐 사람들이 너무 복지 혜택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요새는 그런 말 안 쓰더라고요. 복지병. 야, 이 복지병에 사람들이 걸려서 이게 일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것도 이제 이거 다이어트 한다 그래가지고 1980년대부터 나름대로 또 뭐 필요 없는 거는 다 그냥 시장 영역으로 주고 민간 위탁, 민영화해서 다 줍니다. 복지 영역도요.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이제 냉전, 미국과 소련의 이 냉전 체제가 딱 붕괴되면서 이제 90년대, 91년도부터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때 이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됐던 문제, 아주 대서특필됐던 얘기죠. 자, 그때 이제 복지에 대한도 계속 복지에 대한 이 다이어트 뺄 거 빼고, 자, 민영화, 민간 위탁해서 다 넘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990년대 중반쯤 가면은 나름대로 뭐 영국은 제3의 길, 뭐 중도적 성향을 가진 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요.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이제 복지 사업, 이제 우리가 워커, 일하는 뭐 웰페어보다는 워커라 그러죠.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복지, 능동적인 복지 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뭐 유럽, 독일은 이제 그 애초부터 그 노동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흘러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스웨덴이나 뭐 이탈리아 이런 계열에서는 이제 수당, 뭐 우리가 실업 수당, 뭐 실업급여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으로 또 좀 풀고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간에 또 그것도 흐름이 또 많이 바뀌어요. 뭐 수당을 준다 그랬다가 갑자기 철회, 저 안 준다고 잘못했다. 수당 안 준다는 말은 이제 없던 걸로 하겠다. 뭐 이런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거기도요. 그렇게 해서 2000년대에 넘어와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도 그 미국이나 이런 독일이나 영국 같은 데를 보면은 과거에 만들었던 제도가 끝까지 이렇게 법이 그냥 이어져요. 그래서 그 연속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부러운 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의 사회복지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